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노인. 그에게 다가온 재혼 상대. 그리고 이를 의심하는 자식들. 박정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곁을 지켰고 누가 등을 돌렸는지 그의 선택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녁 7시 박정호는 작은 밥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밥 한 공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그의 저녁 풍경이 되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정호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침묵보다는 나았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정호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아내의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다. 3년이 지났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당신이 있었으면. 중얼거림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정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았다. 씻기는 귀찮았다. 내일 아침에 하면 됐다. 어차피 급할 것도 없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잠이 들곤 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또 하루가 왔다. 반복이었다. 며칠 후 정호는 복지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곳에 나오기 시작한 지 2달쯤 됐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조금은 나았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정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었다. 넓은 강당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호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여전히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누군가 앉으며 말을 걸었다. 정호가 고개를 돌리자 낯선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다.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정호는 짧게 인사했다. 저는 김선영이라고 해요.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처음이라 낯설어서요. 박정호입니다. 혹시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요. 김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체조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동작을 따라 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복지관 휴게실에서 김선영이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고맙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좋은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김선영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혼자 사세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정호는 대답했다.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남편이 5년 전에 갔어요. 김선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정호는 그 표정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 외로움.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힘드시죠? 네. 하지만 살아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김선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같은 무게를 아는 사람끼리의 침묵이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예요? 김선영이 물었다. 예, 아마도요. 그럼 또 봬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호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시 익숙한 정적이 그를 맞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덜 무거웠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복지관 산책로 2주 후 박정우와 김선영은 복지관 뒤편 산책로를 함께 걷고 있었다. 체조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함께 걷는 것이 습관처럼 됐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선영이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냥 그렇습니다. 매일이 비슷하죠. 혼자 사시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하나요? 김선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우는 별 생각 없이 답했다. 연금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이라 그럭저럭 살만해요. 아, 공무원이셨구나. 그럼 안정적이시겠네요. 김선영은 가볍게 맞장구 쳤다. 정우는 그저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집은 어디 사세요? 신월동에 아파트 있습니다. 아파트요? 넓어요? 30평쯤 됩니다. 아이들 키울 때 산 거라 이제는 좀 넓죠.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김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자녀분들은 자주 오세요? 글쎄요. 바쁘니까요. 가끔 연락은 하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김선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좋으시겠어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것도 외롭겠습니다. 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겁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요. 김선영이 한숨을 쉬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힐끗 봤다. 낡은 가방, 소박한 옷차림. 그녀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았다. 정우와 김선영은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 선생님, 혹시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김선영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다. 그냥 집에 둡니다. 어차피 쓸 일도 별로 없고 혼자 사시는데 관리가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사기도 많고 뭐 별일 없습니다. 연금 들어오면 생활비 쓰고 남는 건 그냥 두고.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김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 계시니까 더 신경 쓰셔야죠.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김선영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정우는 알지 못했다. 정우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오늘따라 집이 덜 적막하게 느껴졌다. 선영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차녀 지연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식사는 잘 하시고? 먹고 있어.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지연은 항상 이랬다. 의무적으로 전화하고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빨리 끊었다. 그럼 건강 챙기세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선영이 떠올랐다. 그녀는 정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눈을 마주치며 대화했다. 형식이 아니었다. 외로움이 판단을 흐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한 달 후, 박 선생님, 김선영이 정우에게 다가왔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말씀입니까? 둘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박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마음이었다. 혹시 우리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김선영이 환하게 웃었다. 정우도 미소 지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공원이라도 갈까요? 그러시죠.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다. 정우는 선영에게서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어줬고 함께 있어줬다. 정우와 선영은 공원을 산책했다. 날씨가 좋았다. 박 선생님, 저희 이제 친구 맞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김선영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혹시 재혼 생각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우는 놀라 선영을 봤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아직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렵거든요. 혼자 아프면 어쩌나, 혼자 쓰러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두려움은 그도 알고 있었다. 미안해요. 너무 무거운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김선영은 다시 미소 지었다. 둘은 천천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우는 아직 몰랐다. 선영이 그의 연금과 아파트, 그리고 홀로 된 처지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재혼 이야기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박정우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김선영과의 관계는 진지해졌다. 재혼을 약속했다. 늦은 나이지만 혼자보다는 나았다.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먼저 장남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아버지, 민수야, 시간 있나? 지금요? 뭔데요? 할 말이 있어서. 중요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했다. 말씀하세요.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뭐라고요? 재혼한다. 김선영이라고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야. 아버지, 정신 있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무슨 소리냐, 그게.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에요? 3년 넘었다. 충분한 시간이야.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그 여자 누군지는 알아요? 어디 사는 사람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판단할 일이다. 판단이요?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접근한 거 아니에요? 돈 보고 온 거라고요. 이 자식이 지금.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해요. 내 인생이다.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제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하다 가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냐? 최소한 그 여자가 누군지는 알아봐야죠. 며칠 만난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6개월 만났다. 6개월이면 충분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 줄 알고 하시는 거예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돈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가 속는다는 게 중요하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안 속는다. 선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6개월 만에? 그냥 안다. 느껴진다고. 민수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발, 내 결정은 확고하다. 그럼 저는 인정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우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이라면 조금 다를 거라고 기대했다. 아빠, 지연아,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서. 오빠가 방금 전화했어요. 재혼하신다고요?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민수가 벌써 연락했구나. 그래, 그 얘기다. 아빠, 진심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민수와 달랐다. 날카롭지 않았다. 그러나 불안했다. 진심이다. 그분,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고. 아빠가 외로우신 건 알아요. 그런데, 지연은 말을 아꼈다. 그런데 뭐냐?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저희한테는 갑작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인생인데 너희 허락받아야 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충분히 생각했다. 오빠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너도 오빠 편이구나. 편이 어디 있어요? 아빠 걱정하는 거죠. 걱정은 필요 없다. 나는 괜찮아. 아빠, 그냥 축복해 줄 수는 없냐? 지연은 한참 침묵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민수의 집 같은 시각. 박민수는 화가 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진짜 재혼하신대? 그렇다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도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면 당신도 그 여자 편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 아냐. 외로우면 뭐든 해도 돼. 사기당하는 것도 괜찮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집값만 해도 몇 억이야. 연금도 나오고. 그걸 노리고 온 거라고. 확실해? 확실하지. 6개월 만에 재혼? 말이 돼? 100% 돈 보고 온 거야. 민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나 아버지 설득할 거야. 끝까지. 무리하지 마. 관계만 나빠지면 어떡해. 이미 나빠졌어. 아버지가 저 여자 선택하셨잖아. 정우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자식들과의 통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돈 보고 온 여자. 민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선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확신했다. 아니, 확신하고 싶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정우는 펜을 들었다. 민수에게 재혼 통보. 격렬한 반대. 돈 보고 온 여자라고 말함. 지연에게 통보. 조심스러운 반대. 시간 달라고 함. 정우는 천천히 글씨를 적었다. 자식들은 내 외로움을 모른다. 선영은 나를 이해한다. 수첩을 덮었다. 가족의 균열은 시작됐다. 대화는 끊어졌다. 민수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정우는 그 침묵을 기록했다. 날짜와 함께 정우의 아파트, 재혼 후 한 달. 김선영이 거실을 닦고 있었다. 재혼 후 그녀는 성실하게 집안일을 했다. 빈틈없이 깔끔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선영이 밥상을 차렸다. 정우는 식탁에 앉았다. 혼자 먹던 식사와는 달랐다. 반찬도 여러 가지였고 따뜻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소.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그러지. 선영은 미소 지었다. 정우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재혼은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침실 며칠 후 선영이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우의 옷을 하나씩 꺼내 개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 통장은 어디 두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정우는 TV를 보다 고개를 돌렸다. 왜요? 아니,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사기도 많고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관리했소. 그래도 이제 제가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정우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아직은 제가 할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선영은 쉽게 물러섰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는 그 질문이 마음에 걸렸다. 왜 통장을 물었을까? 민수 말이 맞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나친 의심이다. 여보, 카드는 몇 개 쓰세요? 선영이 또 물었다. 이번엔 카드였다. 2개요. 한도는 어떻게 되세요? 왜 그걸 물어보?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선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제가 혹시 장 보다가 필요하면 쓸 수 있나 해서요. 장 보는 돈은 드릴 테니 그걸로 쓰시오. 네, 알았어요. 괜히 물어봤네요. 선영은 물러났다. 하지만 정우는 알았다. 그녀가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민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돈 보고 온 여자. 정우는 불편했다. 그러나 외로움은 더 컸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은 더 중요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아빠, 응,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그분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갈게요. 오겠다고? 네.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정우는 기뻤다. 지연이라도 와준다는 것이. 그래, 와라. 밥 먹고 가.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선영에게 말했다. 지연이가 주말에 온대요. 그래요? 좋네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선영은 밝게 웃었다. 하지만 정우는 그 웃음 뒤에 긴장이 있다는 걸 느꼈다. 주말, 지연의 방문.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이 왔다. 정우가 문을 열었다. 아빠, 어서 와라. 지연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선영이 거실에서 나왔다. 어서 오세요. 지연 씨, 안녕하세요. 지연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선영도 그걸 알았다.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왜?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할 거 없다. 지연은 부엌 쪽을 힐끗 봤다. 선영이 찻잔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분, 어때요? 잘해주신다. 진심으로요? 정우는 딸을 똑바로 봤다. 너도 오빠처럼 의심하냐? 아니에요. 그냥 뭐냐? 지연은 말을 아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선영이 차를 가지고 나왔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지연이 떠난 후, 지연 씨, 저한테 차갑더라고요. 선영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미안하오. 아이들이 아직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새엄마 생겼으니까요. 선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그 말투에서 서운함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요. 그럴까요? 그럴 거요. 정우는 확신 없이 대답했다. 수첩 밤. 정우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2024년 12월 1일 선영. 통장 위치 물음. 카드 한도 물음. 재산 관심 있는 것 같음. 불편하지만 외로움이 더 큼. 12월 7일 지연 방문. 선영에게 차갑게 대함. 선영은 서운해함. 나는 모르겠음. 정우는 펜을 놓았다. 기록은 계속됐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한 달째였다. 정우는 그것도 적었다. 민수, 재혼 후 한 달째 연락 없음. 한 번도 안부 묻지 않음. 수첩을 덮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재혼 생활은 복잡했다. 편안함과 불편함이 공존했다. 선영은 성실했다. 집안일을 잘했다. 함께 있어줬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관심도 숨기지 않았다. 자식들은 냉담했다. 민수는 아예 등을 돌렸다. 지연은 의무감으로 연락했다. 정우는 혼자였다. 결국 선영과 함께 있어도 혼자였다. 그는 그것을 기록했다. 날짜와 함께, 태도와 함께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다. 이 기록들이 병원 입원 3일째. 박정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쓰러진 건 집에서였다. 다행히 선영이 빨리 발견해 119를 불렀다. 괜찮으세요? 선영이 침대 옆에 앉아 물었다. 지친 얼굴이었다. 밤새 간호한 흔적이 역력했다. 괜찮소? 정우의 목소리는 약했다. 물 드실래요? 선영이 물컵을 들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을 먹여줬다. 고맙소. 당연한 거죠. 제가 있잖아요. 선영은 미소 지었다. 피곤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녀를 봤다. 밤새 옆을 지킨 사람, 손을 잡아준 사람. 아이들은 어디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선영이 복도로 나왔다. 핸드폰을 꺼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연 씨, 저 김선영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아버님이 입원하셨어요. 심근경색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안정은 됐는데 한번 와보시는 게. 어느 병원이에요? 선영이 병원 이름과 호실을 알려줬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정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자세요? 아니요. 지연 씨한테 연락했어요. 그랬소? 네. 곧 올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였다. 지연이 병실 문을 열었다. 정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빠, 왔니? 지연은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일단 안정됐대.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어야 한다더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을 힐끗 봤다.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둘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빠, 제가 오늘은 여기 있을게요. 저녁 때까지. 그래. 선영 씨는 좀 쉬세요. 피곤하실 거예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집 가서 씻고 올게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선영이 병실을 나갔다.
지연은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 아빠, 민수 오빠한테도 연락했어요? 아니. 왜요? 걔가 오겠나?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선영이 돌아왔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저녁 준비했어요. 드실 수 있으세요? 좀 먹어볼게요. 선영이 상을 차렸다. 죽과 반찬이었다. 소화하기 쉬운 것들로.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선영은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챙겼다. 저 사람이 정말 돈만 노린 걸까?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민수 말대로라면 선영은 사기꾼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달랐다. 밤새 간호하고 식사 준비하고 헌신적이었다. 지연 씨도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지연이 병실을 나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왜? 아버지 입원하셨어. 뭐? 심근경색. 지금은 안정됐는데. 민수는 한참 침묵했다. 오빠 한번 와봐. 가서 뭐하게. 그 여자 있잖아. 오빠, 나는 안 갈 거야. 아버지가 날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그 여자 선택했어. 나는 필요 없는 거지. 오빠 아버지 아프신데. 알아서 하겠지. 그 여자가. 민수가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병실 일주일 후 정우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영이 짐을 챙겼다. 일주일 내내 선영이 곁을 지켰다. 밤낮으로. 지연은 이틀 왔다가 돌아갔다. 민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정우는 실망했다. 아니, 배신감을 느꼈다.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래, 이게 가족이구나.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준비 다 됐어요. 집에 가요. 선영이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 퇴원 후. 정우는 소파에 앉았다.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선영이 부엌으로 갔다. 정우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번 일주일. 누가 옆에 있었나? 선영이었다. 밤새 간호한 사람. 손을 잡아준 사람. 지연은 이틀 왔다. 의무감으로. 민수는 없었다. 완전히. 정우는 결정했다. 유언장을 쓰기로. 서재, 밤. 정우는 수첩을 펼쳤다. 기록들을 다시 읽었다. 재혼 통보 때의 반응. 병원에서의 태도.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이번 일주일간 선영 마이너스 매일 간호. 밤낮 곁에 있음 지연 마이너스 이틀 방문. 형식적 민수 마이너스. 전화 없음, 방문 없음. 정우는 3페이지를 폈다. 천천히 글을 썼다. 유언장 작성 결심. 공평하지 않을 것임. 하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함. 펜을 놓았다. 정우는 창밖을 봤다. 가족은 이미 끝났다. 민수가 등을 돌린 순간 이제 남은 건 정리였다. 차갑고 냉정한 정리. 선영이 방문을 열었다. 여보, 약 드세요. 고맙소. 정우는 약을 받아먹었다. 선영은 다시 나갔다. 정우는 수첩을 서랍에 넣었다. 잠갔다. 유언은 준비될 것이다. 침묵 속에서 누구도 모르게 정우의 집 새벽. 김선영이 눈을 떴다. 옆에서 정우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선영은 재빨리 불을 켰다. 정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쉬지 않았다. 여보, 여보. 선영이 다급히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부인입니다. 유감입니다. 심정지로 오셨는데 이미. 선영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병원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선영은 울음이 터졌다.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부축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셔야 해요. 네, 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먼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었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지연 씨, 저예요. 왜요, 이 시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벽에 갑자기. 심정지로. 어느 병원이세요? 선영이 병원 이름을 말했다. 전화가 끊겼다. 다음은 민수였다. 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해야 했다.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 김선영입니다. 왜 전화했어요?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어느 병원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선영이 주소를 알려줬다. 민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장례식장이 마련됐다. 빈소 앞에 정호의 영정사진이 놓였다. 선영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빠. 지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선영은 지연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다. 선영 옆 상주석에 앉았다. 오빠는요? 연락은 했어요. 올지는. 말이 끝나기 전에 문이 다시 열렸다. 민수였다. 박민수는 천천히 들어왔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영정 앞에 섰다. 아버지의 사진을 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 민수는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일어섰다. 돌아서서 선영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민수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선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마주봤다. 오빠. 지연이 조용히 불렀다. 민수는 지연을 힐끗 봤다. 상주석 옆 의자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후 휴게실 조문객들이 다녀갔다. 정호의 지인들, 복지관 사람들. 고인이 좋은 분이셨어요. 남은 가족들 힘내세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다. 세 사람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조문객이 모두 떠나자 변호사가 나타났다. 유족분들이시죠? 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낭독을 해야 하는데요. 민수가 눈을 번쩍 떴다. 지연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죠. 민수가 말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세 사람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박정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신월동 소재 아파트, 예금, 주식 등 전 재산의 70%는 배우자 김선영에게 상속한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머지 재산의 30%는 차녀 박지연에게 상속한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장남 박민수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의 주먹이 떨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혼 반대 후 연락을 끊었고 입원 중에도 한 번 찾아오지 않았다.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읽었다. 지연은 최소한의 관심을 보였으나 형식적이었다. 선영은 헌신적으로 나를 돌봤다. 이것이 내 마지막 판단이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빠. 지연이 말렸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다. 역시 그랬군요. 역시. 민수가 선영을 노려봤다. 돈 보고 결혼한 여자였어.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민수를 더 자극했다. 뭐라고 좀 해보세요. 아니라고. 당신이 돈 노린 거 아니라고. 오빠 그만해. 지연이 일어섰다. 너도 뭐가 달라. 30% 받았잖아. 내가 뒤에서 붙은 거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입원했을 때 너 이틀 왔잖아. 그게 뭐가 달라. 형제가 마주섰다. 영정 앞에서 긴장감이 흘렀다. 폭발 직전이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언장 낭독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끼리 의논하시길. 변호사가 나갔다. 민수, 지연, 선영. 세 사람만 남았다. 정호는 없었다. 영정 속에만 있었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폭풍전야였다. 빈소, 유언장 낭독 직후 민수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재산 대부분이 저 여자한테 간다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오빠,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민수가 소리쳤다. 지연이 움찔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결정? 저 여자가 꼬드긴 거지. 민수가 선영을 가리켰다. 선영은 여전히 침묵했다. 6개월 만에 결혼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어. 오빠, 뭐가? 사실이잖아. 돈 보고 온 게 맞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다. 재산 70%, 70%를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인데. 집값만 해도 5억이야. 거기다 예금에 연금에. 오빠 그만해. 여기 어디라고. 지연이 영정을 가리켰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겠어? 6개월 만에 재혼한 여자한테 70%를 주겠다고? 유언장에 서명이 있었어. 아버지가 직접. 그것도 저 여자가 유도한 거지. 아버지 약하실 때. 민수가 선영을 똑바로 봤다. 뭐라고 좀 하세요. 당신.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대답을 하라고요. 오빠, 그만 좀 해. 지연이 민수를 잡았다. 민수는 지연의 손을 뿌리쳤다. 너는 뭐야? 30% 받았으면서 왜 가만히 있어? 민수가 지연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너도 한패야? 뒤에서 저 여자랑 짰어? 무슨 소리야?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30% 받았으면서?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나는 정말. 넌 방관했잖아. 아버지 재혼할 때 말리지도 않고. 나도 반대했어. 반대? 그게 반대야? 전화 한 통하고 끝?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끝까지 반대했어.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연락 끊었지. 그게 진짜 반대야.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결국 아버지는. 지연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적어도 나는 입장을 밝혔어. 너처럼 침묵하지 않았다고. 침묵? 지연이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오빠야말로 침묵했잖아. 아버지 입원했을 때.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왔어? 전화라도 했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여자 때문에. 변명하지 마. 아버지 아프셨는데 왜 안 왔어? 아버지가 날 선택한 게 아니잖아. 민수가 소리쳤다. 재혼하면서 이미 날 버렸어. 저 여자를 선택했다고. 그래도 아버지잖아.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파서 누워 계신데. 그래도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넌 뭐가 달라? 이틀 왔다 간 게 자랑이야? 적어도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 도망? 민수가 비웃었다. 너도 도망친 거야. 제대로 반대하지도 제대로 관심 갖지도 않고. 나는 침묵은 공범이야, 지연아. 민수의 말이 지연을 찔렀다. 지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는 다시 선영을 봤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선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산 70% 받았으면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 거였어요? 아니면 돈이었어요? 선영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친묘히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역시 그랬구나.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부터 돈이었어. 외로운 노인한테 접근해서 재산 챙긴 거지. 오빠, 그렇게 단정 짓지 마. 그럼 뭐야? 사랑이었어? 6개월 만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복도에서 몇몇 사람들이 빈소를 힐끗거렸다.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직원을 노려봤다. 직원이 물러섰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연이 작게 말했다. 창피한 건 저 여자지. 나는 아니야. 민수가 선영을 가리켰다. 아버지 돈 노리고 결혼한 게 창피한 거지. 증거라도 있어? 지연이 물었다. 증거? 이게 증거잖아. 민수가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70%. 이게 증거 아니고 뭐야. 나는 소송할 거야. 민수가 선언했다. 유언장 무효 소송. 저 여자가 아버지 정신 온전하지 않을 때 유도한 거라고. 오빠, 그건 안 돼? 왜? 너도 30% 받았으니까?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좋아. 너도 저 여자 편이구나. 오빠, 나는 됐어. 혼자 할 거야. 민수가 돌아섰다. 영정의 마지막으로 절을 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부서지는 게?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잘 사세요, 두 분. 민수가 빈소를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지연은 무릎 꿇고 울었다. 선영은 여전히 침묵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정호의 유언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었다. 다만 아픔만 있었다. 영정 속 정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없이 민수가 떠난 후 지연은 한참을 울었다. 선영은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조문객 한 명이 들어왔다.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절을 하고 나갔다. 다시 침묵만 남았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선영을 똑바로 봤다. 선영 씨,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무슨 말을 하길 원하세요? 처음으로 선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70%를 받았으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버님 곁을 지켰어요. 밤낮으로. 그건 지연 씨는요? 선영이 되물었다.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지연이 말했다.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래요? 정말요? 선영이 물었다. 날카롭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재혼 반대하면서도 끝까지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아버지 선택을 존중한 거예요. 존중이요? 선영이 작게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아니면 외면이었나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전 외면 안 했어요. 그럼 뭐였어요? 이틀 병문안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아버님이 일주일 입원하셨는데 이틀 오신 게 외면 아니고 뭐예요? 나도 바빴어요. 일이 있었고, 저도 바빴어요. 선영이 말을 끊었다. 그래도 매일 갔어요. 밤을 샜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지연은 대꾸하지 못했다. 저는 방관자였어요. 지연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오빠처럼 싸우지도 않았고 선영 씨처럼 헌신하지도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눈물이 다시 흘렀다. 아버지가 외로운 건 알았어요. 재혼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했어요. 그런데요? 선영이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선영 씨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돈 보고 온 여자라는 말이요? 네.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확인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침묵했군요. 네. 침묵했어요. 지연이 인정했다. 오빠 말이 맞았어요. 침묵은 공범이에요. 선영은 한참을 지연을 바라봤다. 저는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외로웠어요. 저도 혼자였으니까. 그럼 왜 재산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통장 위치도 물어보고 카드 한도도 불안했으니까요. 선영이 대답했다. 늙고 혼자인 여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원하면.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생존은 다른 거예요, 지연 씨. 선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님은 아셨어요. 선영이 말했다. 제가 불안한 거, 확인하려는 거, 아셨다고요? 네, 다 기록하셨어요. 수첩에. 지연의 눈이 커졌다. 수첩? 아버님 서재에 있어요. 재혼 후 모든 일을 적으신 거. 뭐라고 쓰셨는데요? 당신들 태도요. 오빠가 등 돌린 것. 지연 씨가 형식적으로 대한 것. 선영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제가 재산을 확인한 것도. 그런데도 70%를. 그래서 70%예요. 선영이 눈을 떴다. 아버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셨어요. 누가 곁에 있었는지. 그럼 당신은 떳떳한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재산 확인한 것도 70% 받은 것도 떳떳하지 않아요. 선영이 인정했다. 하지만 후회도 안 해요. 왜요? 저는 제 역할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선영이 영정을 받다. 밤새 곁을 지켰고 식사 챙겼고 간호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당신들은요? 선영이 되물었다. 뭘 하셨어요? 오빠는 등 돌렸고 당신은 침묵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그래서요? 자식이면 의무를 안 해도 돼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곁에 없으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몇몇 조문객이 엿듣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식들이 버린 아버지래. 재혼한 부인이 끝까지 간호했다는데. 그래도 재산은 너무 많이 준 거 아냐? 글쎄, 자식들이 뭘 했는데. 지연은 그 소리를 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피했다. 부끄러웠다. 선영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이 없었다. 전화 갈게요. 지연이 일어섰다. 벌써요? 여기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상주인데요. 선영 씨가 진짜 상주잖아요.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그냥 형식이었어요. 처음부터 영정의 마지막 절을 했다. 아빠 미안해요. 제대로 못 해드려서 눈물이 떨어졌다. 오빠도 미안할 거예요. 말은 안 하겠지만 지연이 가방을 들었다. 선영 씨, 네. 아버지, 잘 모셔주세요.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럴게요. 지연이 빈소를 나갔다. 선영 혼자 남았다. 영정 앞에서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가족은 모두 떠났다. 남은 건 선영뿐이었다. 그녀는 영정을 봤다. 저도 떳떳하진 않아요, 아버님.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진심이었다. 장례식장 3일장 마지막 날. 발인이 끝났다. 영구차가 떠났다. 선영은 빈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수와 지연은 화장장에도 오지 않았다. 끝까지 오지 않았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정리 다 되셨어요? 네, 거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직원이 물러갔다. 선영은 홀로 남았다. 영정을 마지막으로 봤다. 정호의 미소가 여전했다. 이제 끝이네요. 작게 중얼거렸다. 고생하셨어요. 영정을 품에 안았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민수의 사무실. 박민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유언장 무효소송 관련 자료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없습니다. 왜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하셨고 증인도 있고 서명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유도한 거라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강요나 협박의 증거가 있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게다가 고인께서 입원 중에도 정신이 온전하셨다는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다. 재혼 당시에도 치매나 정신질환 진단이 없으셨고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건 아버님의 선택이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책상을 쳤다. 말도 안 돼. 소송하시면 오히려 비용만 들고 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관계요? 이미 끝났어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포기할게요. 변호사가 일어섰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다. 아내가 옆에 앉았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소송은 어떻게 됐어? 포기했어? 승산 없대.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위로는 필요 없어. 민수가 손을 뺐다. 다 끝난 일이야. 아버지는 저 여자 선택했고 나는 버림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사실이잖아. 유언장이 증거야. 민수는 눈을 감았다. 내가 잘못한 건가? 재혼 반대한 게? 당연히 반대할 수 있지. 자식으로서. 그래도 입원했을 때는 가야 했나?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봤자 뭐가 달라졌을까? 민수가 중얼거렸다. 어차피 아버지 마음은 정해져 있었을 거야. 분노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 속엔 후회도 있었다. 박지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받지 않았다. 받고 싶지 않았다. 뭐라고 할까? 나도 공범이라고?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침묵은 공범이었다. 재혼 반대도 제대로 못했고 찬성도 못했다. 그저 멀리서 지켜만 봤다. 불편하니까. 아빠는 외로웠을 텐데. 눈물이 났다. 30% 상속. 그게 뭐가 중요한가? 아버지는 이미 없는데. 지연은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봤다. 상속 재산 내역이었다. 예금 3천만 원, 주식 2천만 원, 총 5천만 원 정도였다. 이게 아빠가 날 평가한 값인가? 지연은 서류를 구겼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의미가 아팠다. 최소한의 관심을 보였으나 형식적이었다. 유언장에 적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정확한 평가였다. 반박할 수 없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왜? 미안해. 뭐가? 장례식 때 내가 너무했어. 민수는 한참 침묵했다. 나도 미안해. 내게 화풀이 했어. 우리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또 침묵이 흘렀다. 오빠, 나는 상속 안 받을래. 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내 선택이야. 오빠는 화 안 풀렸지? 당연하지. 평생 안 풀릴 거야. 지연은 눈물을 삼켰다.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오빠, 우리밖에 없잖아. 이제.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형제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 김선영은 정호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집이었다. 옷장을 정리했다. 정호의 옷들이 나왔다. 하나씩 개며 추억했다. 처음 만났던 날, 재혼했던 날. 미안해요, 아버님. 혼잣말을 했다. 저도 완전히 깨끗하진 않았어요. 옷을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안 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눈물이 떨어졌다. 재산은 있었다. 70%, 아파트, 예금, 주식. 하지만 존경은 없었다. 민수는 그녀를 사기꾼으로 봤다. 지연은 그녀를 의심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돈 보고 결혼한 여자. 그게 그녀의 평판이었다. 정리하다 서재에 들어갔다. 책장을 정리했다. 서랍에서 수첩이 나왔다. 정호의 것이었다. 펼쳤다. 기록들이 빼곡했다. 재혼 통보 마이너스 민수 격렬 반대, 지연 소극적 반대, 2번 마이너스 선영 매일 간호, 지연 이틀 방문, 민수 연락 없음. 유언 결정 마이너스 공평하지 않지만 이것이 옳다. 선영은 수첩을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기록됐다. 누가 곁에 있었는지. 수첩을 덮었다. 선영은 울었다. 감사했어요, 아버님. 저를 믿어주셔서. 하지만 그 믿음은 무거웠다. 70%의 무게였다. 재산을 받았지만 가족은 잃었다. 돈은 있지만 외로웠다. 승자는 없었다. 모두가 패배자였다. 장례는 끝났다. 가족은 해체됐다. 기록만 남았다. 침묵 속에서 1년 후 박민수는 여전히 분노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여보, 저녁 먹어요. 아내가 불렀다.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식욕 없어. 또 그러시네. 요즘 계속 그래요.
그냥 좀 내버려둬. 아내는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핸드폰을 봤다. 지연의 연락은 없었다. 마지막 통화 후 1년째 연락이 없었다. 형제도 끝이구나. 쓴웃음이 나왔다. 아버지 때문에. 중얼거렸다. 결국 우리 가족 다 망가졌어.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공허함도 있었다. 밤이 되면 민수는 종종 생각했다. 진짜 잘못한 건 뭐였을까? 재혼을 반대한 거? 연락을 끊은 거? 입원했을 때 가지 않은 거? 아니야. 저 여자가 문제였어. 스스로 되뇌었다. 돈 보고 온 게 맞다고. 6개월 만에 재혼이 정상이야? 하지만 확신은 흔들렸다. 1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래도 아버지 병원에는 가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다. 밤마다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혼잣말로 후회를 지웠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박지연은 아버지를 자주 떠올렸다. 출근길, 퇴근길, 혼자 있을 때 아빠는 정말 외로웠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외로웠다. 분명히. 그래서 선영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뭘 했지? 형식적인 전화, 의무적인 방문. 그게 전부였다. 난 나쁜 딸이었어. 인정하는 것도 이제 익숙했다. 상속받은 5천만 원은 그대로 통장에 있었다. 쓸 수 없었다. 죄책감 때문에. 이 돈은 아빠가 준 마지막 질책이야. 그렇게 생각했다. 가끔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오빠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공범이라고 했었다. 맞는 말이었다. 같이 반대하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저 방관했다. 미안해, 아빠. 혼자 중얼거렸다. 제대로 못 해드려서.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미 다 흘렸다. 남은 건 무거운 죄책감뿐이었다. 회사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우울해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은 웃었다. 거짓 웃음이었다. 김선영은 혼자 살았다. 넓은 아파트에서. 재산은 있었다. 집, 예금, 연금.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외로웠다.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돈 보고 결혼한 여자. 그 소문은 퍼져 있었다. 마트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6개월 만에 결혼해서 재산 다 받았다던데. 자식들이랑 싸웠다며?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계산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정우가 보던 자리였다. 여보. 혼잣말이 나왔다. 이게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재산은 있지만 존경은 없었다. 돈은 있지만 사람은 없었다.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민수는 그녀를 증오했다. 지연은 그녀를 의심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수군거렸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났다. 곁에 있었던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어느 날 선영은 정호의 수첩을 다시 꺼냈다. 1년 동안 서랍에 넣어뒀던 것이었다. 펼쳐서 읽었다. 선영은 재산에 관심 있지만 헌신적이다. 민수는 분노했지만 곁에 오지 않았다. 지연은 의심했지만 침묵했다. 나의 선택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누가 진심으로 곁에 있었는지는 기록했다. 선영은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부모의 삶을 부정한 자식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외로움을 방치한 자식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이 기록이 답이다. 선영은 수첩을 덮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고립은 무겁고 외로웠다. 2년이 지났다. 민수는 여전히 분노했다. 화를 품고 살았다. 지연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다. 후회를 안고 살았다. 선영은 여전히 혼자였다. 재산을 지키며 살았다. 세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민수와 지연은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선영과는 당연히 연락이 없었다. 정우의 무덤은 조용했다. 민수는 가지 않았다. 지연은 1년에 한 번 갔다. 선영은 매달 갔다. 누가 옳았는가? 민수는 재혼을 반대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곁을 떠났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지연은 중립을 지키려 했다. 싸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방관했다. 침묵했다. 선영은 재산에 관심 있었다. 생존을 걱정했다. 하지만 헌신했다. 끝까지 곁을 지켰다. 정우는 공평하지 않게 나눴다. 하지만 기록은 공평했다. 누가 옳은가?